그 기업이 상장한다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기업이 커질 대로 커져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IPO한다, 공모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근 몇 년만 봐도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스테이지에 데뷔하는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데뷔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보통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그 기업은 이제 기존의 주주였던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새로운 주인을 아주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실 분 하면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이라고 해서 공모주라고 부르고요. 양은 한정적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돌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곰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길에서 막 춤을 추죠. 춤추는 거를 막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노래 연습은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곰탱이가 끼가 있다는 게 이 SNS를 타고 기획사 사장의 눈에 띄게 됩니다. 곰탱이는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생인 상태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해서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미리미리 팬도 만들어 놔서 데뷔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몸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팍 한 방에 데뷔라는 것을 하면서 비로소 시장이라는 곳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본인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죠. 데뷔하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성장해서 이제 기획사의 사장님과도 빠이빠이 하면서 본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탱이라는 친구가 곰탱 떡볶이라는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소박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맛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붐빕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투자금이 좀 있으니 가게를 확장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엔젤 투자자가 나타나죠. 이제 주인은 2명이 되었고 지분은 50%로 훨씬 더 커진 곰탱 떡볶이를 운영하게 됩니다. 확장했더니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큰 외식 기업의 큰손인 백 사장님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크게 해보시죠. 이제 전국에 가맹을 가진 기업이 되었고 주인은 3명으로 지분은 33%씩 갖게 되었죠. 이제 이 3명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많이 유명해졌고 이 떡볶이의 맛을 해외에 알리면 대박이 날 것 같다. 해외 투자를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해외 투자는 한두 명의 투자를 받아가지고는 하기 힘들겠죠. 해외 지점을 동시에 쫙 런칭할 만큼 그런 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장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코끼리 증권이라는 곳을 대표 주관사로 해서 주식을 확 새로 찍어서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 주인 3명의 지분은 각각 5%씩 정도 남도록 주식수를 정합니다. 이렇게 상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코끼리 증권이라는 곳은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런 안내를 합니다. 곰탱 떡볶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기업 내용과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 공개적으로 곰탱 떡볶이의 주인이 되실 분을 모십니다. 게다가 조금 할인도 해드려요. 이렇게 알리게 되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곰탱 떡볶이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고 하고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곰탱 떡볶이는 시장에 딱 상장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업은 수많은 주인들이 생겨나면서 수백억이 유치가 되었고 그걸로 본격적인 해외 투자를 준비하겠죠. 이제 이 기업의 지분 구조는 대주주 3명이 각각 5%씩 가지고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상장을 하기로 책정한 그 가격에 샀기 때문에 만약 상장하자마자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다면 바로 수익이 난 채로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장하고 나서 대중의 인기를 못 받는다면 가격이 더 내려갈 거고요. 공모 가격이 책정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이 공모주 청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최대한 맞추겠지만 시장의 프리미엄은 제외되겠죠. 전통적으로 이 공모가보다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의 이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를 했을 때 상장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유통주식은 절대 하지 않는데 오로지 이 공모주 청약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공모주 아줌마 부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청약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청약에 뜨면 딱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던 것을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진짜 예시입니다.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용어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종목명, 기업의 이름인데요. 보통 공모주 청약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이름이 익숙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낯선 이름이 훨씬 많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했습니다. 희망 공모가, 이 가격은 이 기업의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가 희망 공모가라는 범위를 정한 후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쭉 하거든요. 이걸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에 사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공모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기관들에게만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훨씬 중심이 되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만 본다면 희망 공모가는 11만 3천 원에서 13만 6천 원이었는데요. 최종 결정된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이라는 말은 수요 예측할 때 인기가 매우 높았던 거죠. 그래서 희망 공모가의 범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 거죠. 결정 공모가,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사게 되는 이 한 주의 가격입니다. 청약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주를 이 가격에 사는 것이 되고 결국 상장한 후에 이 가격보다 올라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보통 청약이 다 끝난다면 거의 내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숫자가 되죠. 공모 수량, 이번에 청약하게 되는 총 물량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를 생각해보면 세대수가 적은 곳에 사람들이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모도 이 주식 수 자체가 적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일반 청약 증거금률, 청약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겠다고 한 사람들의 수대로 나눠서 배정하는 청약의 형태입니다. 내가 사겠다고 한 주식의 그 수에 대한 돈을 내놓는 것을 증거금이라고 하고요. 사겠다고 한 만큼 다 내야 되면 100%, 사겠다고 한 양의 절반만큼만 돈을 넣어두면 되는 것이 청약 증거금 5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가 있거나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는 등 일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증거금 50%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총 금액의 절반만 넣어놓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가 13만 6천 원이니까 10주를 사기 위해서는 136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증거금이 50%니까 68만 원만 넣어두고도 10주를 사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약 기간은 딱 이틀입니다. 보통 둘째 날 한 4시 정도에 마감을 하고요.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이 이틀 동안에는 경쟁률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변하는데요. 정해진 수량 대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겠다고 수량을 넣고 있는지 이 경쟁률로 그걸 알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경쟁률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정해집니다. 경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면요. 내가 만약 100주를 청약을 했다면 100주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계좌에 넣고 청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쟁률이 결정이 되면 내가 청약한 수량을 경쟁률로 나누면 됩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종 경쟁률이 4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청한 100을 45로 나누면 2주를 받게 되겠죠. 13만 원짜리 주식을 2주만 받게 되고 나머지 1,000 몇백만 원만큼의 현금은 계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환불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죠. 삼바 13만 원짜리 2주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땡겨와서 넣어놨다가 배정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 2주를 가지고 저기 적혀있는 저 상장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라고 하고요. 상장 규모가 크면 여러 주관사가 붙게 됩니다. 그중 대표 주관사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공모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다르게 배정이 되고 그런 증권사들 중에 계좌가 있으신 곳에서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정보 찾는 법. 먼저 공모 일정, 며칠 날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지 일정 확인은 카인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 IPO 현황, 공모기업, 공모 일정을 보셔도 되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증권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진행하는 그 기업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이 실제로 진행되는 기간이라면 증권사 지점에 내방하면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는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기업을 검색한 후에 투자 설명서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 내용과 리스크,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의 첫 번째 팁.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 청약을 할 거라면 상장 첫날 파는 게 낫다는 겁니다.